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정치권 소식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우리 TBC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TBC 유튜브의 목표가 50만 돌파입니다. 여러분들 꾹꾹꾹 응원과 격려 또 뚜벅뚜벅 무소의 불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병용년 한 해 건강하시고 더 많이 우리 항상의 랭크 또 TBC 유튜브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TBC 소속이고 저는 무슨 객관 무슨 평론가 이런.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처작주라고. 저는 어디를 가나 수처작주. 수처작주. 네. 저는 주인이 된 마음. 예, 좋은 얘기죠. 계기 아닙니다. 예. 이번 설 연휴는 비교적 정치 이슈가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보통은 설 연휴 때는 좀 조용한 편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뭐 설전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부동산 공방.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걸 좋게 봐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부동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른 이념 이슈 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예.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서로 이른바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을 견인해 가야 되니까 부동산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 폭풍 SNS로 거침없는 이재명, 예. 거침없는 부동산 SNS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SNS로 다주택자 중과 부활하고 지금 RTI, Rent to Interest.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아니 이자 낼 임대 수익도 못 올리면서 뭐 우리가 그 대출을 유예해줘 안 돼. 그것도 그거 정단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10채 20채 가지고 있는 팔아야 되겠죠. 임대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매물을 다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주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예. 그러면 이게 효과적인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부동산이 그렇게 쉽게 풀 문제면 누군들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여론상의 호응을 얻는 것은 일단은 이걸 통해서 대통령이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 여론 견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고 없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3년, 5년, 10년 뒤에 해봐야 아는 거고. 임기 뒤에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느냐.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애매했어. 예. 주머니 속에 정책들이 가득 차 있죠. 뭐가 차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애매모호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해요. 예. 특히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양도세 중과 안 돼. 임대주택 사업자 안 돼. 5월 9일 이후까지 안 돼. 이게 작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이번에 맞대응을 했습니다. 노모가 힘들어하십니다. 예. 불효자가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예. 장동혁도 옵니다. 예. 6채를 합해봐야 8억 5천만 원. 대통령의 분단동 아파트를 팔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투기 세력으로 모는 겁니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너무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장동혁 대표도 이슈 파이팅을 한 겁니다. 네.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공급이 문제다. 예. 이걸 이제 사실은 정책을 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서로 양면이 있는 측면을 건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자꾸 이제 이 세금으로 규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장동혁 대표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서울에 청년 임대주택이 40만이거든요. 이거 분양해 주겠다. 이것만 해도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TBC가 지금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이나 당에서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또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이슈 파이팅을 잘했다. 다만 이런 정보를 공급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게 올해 해마다 30만 공급한다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2030년에 임기 끝날 때 착공할 겁니까? 언제 지을 겁니까? 사실 그걸 물어봤어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싸움은 저는 긍정적으로 싸워야 돼요. 정책을 가지고는 싸워야 돼요. 또 노란봉투법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런 거는 잘하는 것이다. 어쨌든 설에 긍정적인 정치권의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의 관계는 뭐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강대강 대치. 이건 뭐 제가 사실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민주당이 이제 24일 날 본회의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국민의힘이 이제 사법개혁안이기 때문에 필보로 맞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또 그 모습이 또 재현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디서 왔냐면 민주당의 사법 장악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이 합리적인 개혁이라면 뭐 사법부도 마다할 일 있습니까? 사법부도 우리 법 연구에도 있고 국제임금법 연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마다할 일은 없겠죠. 법관회의도 있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아닙니다. 제가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 소원, 사심제, 그러면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나는 인정할 수 없어요. 헌법 소원까지 가보겠습니다. 이건 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법관 증언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법의 성격을 달리 할 수 있어요. 마약 전문 법원 또는 뭐 또 무슨 전문 법원, 노동 전문 법원. 사회가 전문화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에서 특별한 어떤 이 또 단계별 또 추가적인 법 제도를 두는 건 모르겠는데 네. 그냥 대법관을 그냥 14명 하던 걸 26명으로 늘리겠다? 그러면은 더 재판이 좋아지고 그럴까요? 그게 의심을 하는 거죠. 재판 소원도 그렇고 사심제도 그렇고 26명이 그렇게 되면 이제 대법관의 대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좀 털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적인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설사 아니다 하더라도. 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법 왜곡죄입니다. 왜곡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구형을 하는 또 검사나 또는 판결을 내리는 이 판사의 경우에 이거 법을 왜곡했는데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은 왜 그걸 왜곡해서 구형을 때리고 당신은 왜 그걸 왜곡해서 무죄를 주는 거야? 이러면은 사법부가 망가집니다. 결국은 사법부도 성역은 아닙니다. 이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사법부도 변해야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변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권의 어떤 이전 투구로 변하는 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으로서 이걸 또 막아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앞으로 이제 정치권은 정말 협치가 없는, 만나지도 않잖아요. 서로 간 좀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정글이 될 것으로. 예, 어쨌든 여러 사법개혁안도 여러 측면이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다른 해명이 있을 수 있고 설명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쪽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날 이제 순서가 24일이 만약 본회의가 열린다면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구, 경북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도 상정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뭐 상정하는 걸 또 막을 길은 없어요. 예. 가령 뭐 국회의장이 이건 입법이 미비합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지는 몰라도 예. 국회의장으로서 상정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걸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지역에서도 그러니까요. 통합해야 된다라는 긍정 여론들도 상당히 또 높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 갈등 구조 속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구 경북은 과연 광주 전남의 통합에 비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 네. 통합을 기껏 해놓고 나서 지역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지방 분권이 안 된다. 재정 독립도 안 된다. 그럼 뭐 굳이 통합할 이유가, 이게 행정 규모만 비대해지고 정말 가난한 거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4일 본회의가 중요한 것이 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올라오고 상당히 또 이게 이 민감한 예민한 사안이 엄청 예민한 사안들이 많아요. 예. 이날 그다음에 사법 개혁안, 뭐 사법 개혁안에서 또 사법 장악안이라고 불리는 또 안도 올라오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이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 예. 두 번째로는 이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한다고 해서 이걸 막을 길은 없어요. 24시간 막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필리버스터를 한다. 예. 필리버스터가 사실 예. 궁극적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갈등만 잔뜩 조장된 채로 예.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예. 이것이 실제로 이제 법적 대응도 있을 수 있거든요. 대전 중남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현역 단체장이 주민 투표에 붙여야 된다. 이거 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치 이것이 이 청와대의 특정인, 지금 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합 단체장 시켜주기에 법안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이 의심도 있어요. 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이 될지 또는 어느 지역은 안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각에서는 나눠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대로 보면 세계 법안이 동시 통과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다수결 원칙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말씀대로 예. 광주 전남은 거의 네, 뭐 확정적인 것 같고, 예. 확정적이고요. 네. 대구 경북도 참 마다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근데 당의 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같죠. 그죠? 당의 상황은 달라요. 예. 이게 당으로서는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러니까요. 예. 정치적으로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또 현실적으로 그럼 지역에서 예. 해마다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게 예. 그걸 또 마다할 일인가? 예. 또 여러 가지 또 이건도 걸려 있거든요. 예. 특혜도 있거든요. 예. 그걸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마다할 일인가? 특례. 예. 특례죠. 예. 그게 다 특혜. 예, 아니 뭐 그렇게 얘기 그러면 잠깐 중앙 집권적 사고이거든요. 지방에서 책임을 가지고 자유롭게 알겠습니다. 정부를 감싸시는 거.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역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이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래서 감탄을 해요. 예. TBC는 예. 항상 공정해. 예, 감사합니다. 객관적이야. 항행권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왠지 놀리는 것 같은데. 농담. 뭐 어디다고 놀리겠어요? 농담이. 그냥 노래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아시니까 제가 이제 오히려 예. 칭찬을 드리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이번 명절에도 아마 관심이 컸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네. 먹고 사는 문제고 네. 너무 어려워요. 지방이. 네. 지방을 어떻게든 더 살찌게 또 윤택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특혜가 아니라 특혜 할아버지라도 할머니라도 하자는 거죠. 전달하고 예. 제공해야 돼요. 지방이 너무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완전히 어떤 온기가 꺼져 있습니다. 경제 활력도 그렇고 그런 곳에 지금 대구의 경우에도 공항 이전,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돼요. 사실. 물론 이제 윤호중 장관은 내용의 특별법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다. 저는 대통령도 더 거침없이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도 대구 경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고향 사람 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동에 있는 경북의 경우에도 더 지원을 하겠다. 군공항이정에서 그런 또 지원이 필요한 곳이 또 TK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좀 더 명시적으로 한다면은 대구 경북도 통합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또 이철우 지사는 상당히 통합을 좀 열어두고 그럼요.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뭐 마냥 국민의힘이 또 서문시장 정서나 또 방천시장, 칠성시장의 정서를 생각할 때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죠.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정치적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항상이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대구 경북도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자 이게 지켜보는 거는 저희가 지역의 현실 이런 걸 감안할 때 뭐 지켜보겠는데 선거 치러야 되는데 한 명 뽑냐 두 명 뽑냐. 아니 그래서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주 전남은 이제 거의 또 학실시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에 들어가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은 또 그럴 수가 없는 게 대구시장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또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진숙, 이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름부터 나오네요. 아니 워낙 지금 또 알려졌으니까요. 이진숙, 제가 뭐 밀고 말고. 그런다. 그러니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조영, 추경호, 좀 가나다 순으로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방송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윤재호, 또 유영아까지. 또 더 있을 수 있고요. 김석준 전 의원들 많기 때문에. 이들은 왜냐하면 갑자기 싸움터가 대구에서 대구 경북으로 바뀌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경북이라는 데가 포항도 있고 인구가 많은 곳이 안동도 있고 구미도 있고 김천 구미도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느긋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또 사람은 이철우 지사일 수도 있고 물론 이걸 이제 유불리를 갖다가 우리가 단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제 경선이 벌어지면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또 경북지사 출마를 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김재현 최고위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이 구조가 그런 면에서는 자리가 하나인 것보다는 두 자리가 더 낫다고 판단하는 국민의힘이 또 출마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있겠죠. 그냥 대구 경북으로 나눠서 가면 어때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면 또 그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좀
이른바 대구 경북의 민심을 잡는 동진 전략, 자기 고향이니까요. 예.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들이 상당히 행정 통합의 최종적인 변수가 또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아직 변수가 많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변수는 많은 상황이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 연휴를 마치고 정치권은 지방선거 모드에 이제 들어갔다,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이게 공천이 또 선거 때는 진짜 이게 정말 우리가 시쳇말로 이게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공천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느냐. 네. 지금 또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으로 되어 있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네. 또 중앙당에서 결정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송파구청장, 네. 강남구청장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예, 거예요. 예. 서울시당 위원장이 아니야. 네.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은 또 배현진 전 위원장이 또 물러난 상태예요. 예. 게다가 민주당의 경우에도 항의 전략공천위원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 김동연 현 지사냐 예. 또는 추미애냐 한준호냐.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아주 명주냐. 시스템으로 열어놓은 거죠. 좀 들어봐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말은 시스템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지만 공천이라는 게 별의별 사항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 뭐 청년이냐, 예. 신인이냐, 여성이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정한 듯하지만 네. 공정하지 않게 생각될 부분도 여지도 있어요. 늘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투명한 듯하면서도 네. 사실 여론조사는 예. 당에서 실시하고 그걸 사실상 어떤 과정이었느냐 또는 이 검증을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국민 여론조사 50% 무시할 수 있습니까? 네. 당원도 50%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지금부터 3, 4월은 공천 전쟁이에요. 공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칫 잘못되면 또 내용으로 번지는 건데 민주당을 보세요. 친명, 친청 간에 또 대결 구도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또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현역들은 당권파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비당권파가 많거든. 여기에서 피 터지는 싸움이 또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게 봉합이 안 되고 기준에 의해서 승복이 안 되면 얼마든지 그게 또 이 파장으로 또 갈등으로 또 불거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목도 뽑을 겸. 이번에 여야를 전국에서 전략 공천의 가능성, 폭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역시 날카로운 얘기. 날카롭죠. 날카롭네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경선 갈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간은 없는데. 그렇죠. 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정치적인 것과 맞물려서 예.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전략 공천이 특히 저는 예. 경기도를 봐요. 경기도 민주당의 경우에도 경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크게 고민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자 보시죠. 현역인 김동연이 있죠. 예. 근데 김동연을 명분 없이 교체하기는 힘들거든요. 예. 근데 여기 추미애도 있죠. 예. 김병주도 있죠. 네. 한준호도 있죠. 복마전이에요. 근데 대통령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명심은 한준호. 뭐 그렇게들 알려져 있죠. 말을 겁먹지 말고 괜찮아. 말들을 그렇게 하죠. 보니까. 예, 말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대체로 이제 그렇게 예, 분석하는 보고 있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니다. 겁을 먹어서.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 뭔가 그런 이 대통령의 명심이 작동 안 될 수가 아니 그러니까 대전 충남도 다른 사람은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전직 민주당 출신의 충남지사도 있고 전직 대전시장도 있잖아요. 네. 태정 전 시장도 있고. 근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 오로지 강훈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아니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상호상호 우상호잖아요. 네. 아니 이광재는 출마를 접어버리고 예. 그 이야기가 뭐냐? 이런 건 다 전략 공천이에요. 사실 경선이 무의미한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무의미한 전략 공천적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잡으세요. 국민의힘은 경기도 어떡할 거예요? 김은혜? 안 나간다. 유승민? 현역이에요. 유승민 노. 전 대표는 계속 손살이 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김민수 최고위원이에요. 예.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장동익 대표가 그 이야기합니다. 장동익입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공천을 새롭게 바꿔야 될 때입니다. 예. 젊은 세대 새롭게 그들의 힘이
당의 힘이 됩니다. 사랑한다 민수야, 사랑한다 괜찮아. 그래서 예. 뭐 장해찬 부원장까지 이 등용을 시킬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차라리 경기도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로. 네. 아니 이제 완전 젊은 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기존의 이 상상을 초월해 버리잖아요. 네. 김민수. 저는 그런 식의 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네. 대구 경북에도 저는 열려 있다.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명심, 장심, 전략 공천 많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 제목 좀 잘 뽑아주세요. 너무 엉망인가? 제목을 따라서 직접 하지 마. 알았습니다. 우리 원진 씨가 잘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거 정말로 궁금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설을 기점으로 전국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이 됐을 텐데 끝났어요. 지방선거 이거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어떻게 보세요? 여하튼 현재 판세. 선민 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선민 후국. 민주당이 앞서가고 네. 이건 뭐 전체 네. 여론 네. 그리고 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있고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국민의힘은 상당 부담이에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대통령 카드를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의 전설에서 다 요기 베라가 아니고 보스턴과 이 뉴욕 양키스에서 전설적인 포수였죠. 참 많이 아십니다. 이게 이 사람이 한 이야기고요. 예. 9회 말 투아웃에서도 경기가 뒤집어지더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군요. 뒤집어지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서문시장 가고 방천시장 가고 칠성시장 가면 늘 하는 얘기잖아요. 뒤집어부라 이러잖아요. 예. 이게 예. 경상도 사투리인데 예. 이게 판이 뒤집어 안 찍었나 이게 말 그대로 민주당이 한 발짝 두 발짝 앞서가는 건 분명합니다. 예. 또 대통령이 상당히 그걸 또 견인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슈 부동산도 있지만 항상 선거 때가 되면 돌발 변수가 등장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한미 관계다. 지금 관세 협상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등장할 수밖에 없고 부각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새로운 이런 선거 대안을 내놓는 그게 이제 당명을 또 교체함으로써 하나의 분기점이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당명이라는 걸 제가 이제 당명을 여러 차례 또 분석을 해드립니다만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도 있어요. 보수 정당이 언제 이 전성기였을까? 리즈 시절이었을까? 한나라당, 그랜드 내셔널 파티. 그때가 사실은 전성기예요. 물론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 이명박 박근혜 TK가 연달아 대권을 차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재창출이 돼요. 그때가 바로 보수의 전성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그 뿌리는 사실은 한나라당입니다. 새로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과거 했던 걸 한번 들여다봐라. 그렇죠. 한나라당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Grand National Party입니다. 네. 한나라당 큰 나라죠. 정말 큰 나라가 돼야 된다. 민주당 이 통합 협치 이야기하는데 Grand National Party 정말 큰 한나라 하나의 나라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그것도 구간이 명간이다. 한나라당 시즌 2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게 시즌 2거든요. 한나라당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한나라입니다. 거의 두 개로 압축됐다고 지금 기사 다 나오는데.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우리 TBC에서 지금 정보를 얻어요. 이게 사실 다 용역을 받아야 될 건이거든요. 사실은 10수억짜리 용역을 해야 될 건인데 알겠습니다. TBC에서 지금 무료 용역을 해줍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정말 이거 꼭 말씀드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역시 선거가 다가올수록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그 능력을 엄청나게 보여주시는. 말씀 똑바로 하세요. 아니 진짜 이게 감동 먹은 거죠. 이거 확실히 이제부터 여러분이 선거 때까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역시 분석이 날카롭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